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이제 페이지 62페이지죠. 제의절 해가지고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어요.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내가 너한테 1억 주겠다라고 떠든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흔히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말했는데 실수로 잘못 말한 거는 뭐예요? 착오예요. 근데 뻔히 알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지 이걸 검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돼 가지고 법제처에서 민법 개정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될 가능성도 많은데.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뭐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니고 법률 용어를 좀 어려운 것을 쉽게 바꾸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이렇게 바꾼대요. 거짓 의사표시. 거짓 의사표시가 낫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죠? 거짓말. 거짓 의사표시가 난 법적 효과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효과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죠.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죠. 그죠?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 결과 의사 속마음대로 줄 필요 없다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추가되는 것은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만 추가가 되는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전전강의 두 강의 동안 배웠던 법률행위 해석하고 또 내용이 똑같아지느냐.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조문이라는 것은 그냥 제멋대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어떤 법적 연구가 있었던 거죠. 그 법적 연구에 의해서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 이론에 기반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민법 조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민법 조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07조, 108조, 107조, 108조, 109조 다 뭐예요? 법률의 해석 이론과 관련 내용이 어떻게 해요?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에 전강의 때 법률의 행위 해석이 은근히 뭐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법조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칙하단의 107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됐죠? 의 보시고 우측의 요건 1.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2.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 의사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불일치돼야 됩니다. 3. 표의자가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해요? 알고 해야 되고요. 4.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조금만 더 설명드릴까요? 과거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어떤 법률적인 분쟁을 가지고
드라마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제 변호사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요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다 결론을 내리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두 분이 친구인데 같이 저녁을 먹어요. 반주도 간단하게 한잔 하시고 밥값을 계산하고 집에 가는데 잔돈이 남으니까 한 분이 로또 복권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이 말렸어요. 사봤자 되지도 않는 거 괜히 그거 쓸데없이 사지 말고 그 잔돈 가지고 과자나 사가지고 애들한테 갖다 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뿔나가지고 내가 만약에 1등 되면 내가 너한테 1억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런 거 속을 어떻게 줄 맘도 없는 거죠. 그죠? 솔직히 본인도 될까 싶은 거잖아요. 그죠? 줄 맘도 없으면서 어떻게요? 주겠다고 얘기했고 알면서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어떻게 해요? 맞춰보니까 진짜 1등이 어떻게 해요? 당첨이 된 거예요. 그때 1억을 줘야 되느냐, 줄 필요 없느냐, 이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마지막에 그 황산석 변호사인가요? 그 환경부 장하신 분. 그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줄 필요가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것 따르면 원칙주의 유효하니까 뭐 해야 돼요? 줘야 되는데 왜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느냐? 그 드라마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분이 엄청난 뻥쟁이라는 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디만 가면 뭐 집안 모임만 가면 뭐 내가 내 돈으로 뭐 선산 뭐 이장하고 뭐하고 막 그냥 막 뻥만 뻥뻥뻥뻥 치고 다니니까 와이프가 부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유명한 뻥쟁이라면 친구라면 당연히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고 몰랐다 하더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1억 주겠다는 것은 뭐죠? 무효고 따라서 1억 줄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거짓말 많이 쳐두시는 게 좋아요. 많이 쳐두셔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뭐래요? 뻥쟁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결국 뭐죠? 행동에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또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자제분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 스마트폰 최신으로 바꿔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네가 10등에 들겠냐라는 생각으로 서로는 뭐예요? 줄 마음도 없었던 거죠.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말이죠. 근데 이놈이 예상 밖에 달리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7등을 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약속대로 스마트폰 최신폰으로 바꿔줘라고 욕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놈아 먹고 뒤질래도 돈 없다 라고 싫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씨 우리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해. 게임 끝.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맨날 거짓말한다는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들도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무효고 따라서 그 스마트폰은 바꿔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감 잡히시죠? 자 이제 우측카드로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판례를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요 기본적인 조문을 가지고 사례를 구성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판례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판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열심히 수업 시간에 떠들었고 막 했는데 게시판에다가 이해 못 하신다고 질문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판례를 보기 전에 먼저 다른 예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도 판례입니다. 사립대 교수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가 문제냐면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뭐 변태 교수 물러가라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는 아주 이게 뭐예요?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뭐죠?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재단 이사장이 나서서 갑한테 웬만하면 관둬라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갑은 성추행 안 했다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또 재밌는 게 또 이사장하고 갑의 관계인데 이사장은 뭐냐면 그 뭐죠? 장인이고
갑이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딸이 남자는 데려왔는데 실력도 시덥지 않지만 사위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대학에 뭘 시켜놨어요? 교수를 시켜놨는데 이놈 자식이 정신 안 차리고 여학생들한테 막 찝쩍거리고 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한테 어떻게 관두라 그랬더니 성추행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그러는 거죠. 야, 인마, 네가 안 했고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는 큰일 난다, 우리 대학은. 그러니까 네가 웬만하면 사직서를 내고 그럼 애들이 데모 간두고 조용해지면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너를 복직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마디 더 했겠죠. 야, 인마, 너는 자기 말도 못 믿느냐?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복직을 안 시켜줘요. 내부적으로는 갑이 사직서 내고 나서 와이프한테 이혼당하고요. 와이프하고 이혼했으면 자기 입장에 굳이 이혼 뭐 할 필요 없어요. 복직시켜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갑의 주장입니다. 갑의 주장이에요. 이게 맞던 얘기 아니라. 갑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고요. 물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죠. 이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근데 이사장이 시킨 거니까 상대방이 당연히 뭐죠? 악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효다. 뭐가요? 사직서를 제출한 게. 따라서 복직시켜 달라고 주장하면서 소송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판례는 얘가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놓고, 갑이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요 특정한 의사표시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범위를 좁혀보죠. 사직서를 내는 그 행위만을 놓고 보면 얘는 조용할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치되어 있으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항상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니까 굳이 복직시켜 줄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요 행위만을 놓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만을 놓고 보면 얘는 어떻게 해요? 사직서 냈죠? 어떤 마음으로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그러면 사직할 마음으로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합치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뭐가 아닌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감 잡히시나요?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 있어 진이란 뭘 말하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로 진정으로 뭐죠? 관둘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을 놓고 보면 사직할 마음으로 뭘요? 사직서를 낸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주 시험 문제 잘 내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요 길을 가는데 저한테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저는 두드려 맞으면 아파서 무서워서 3만 원을 줬어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전체를 놓고
3만 원을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뭐로 돼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어떻게 해요?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거죠. 다시 말하면 3만 원을 주려다가 5만 원 준 게 아니잖아요. 범위를 뭐죠? 좁혀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고요.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종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제사를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의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강박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강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최근에 출제된 적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판례는 사실관계가 요래요. 옛날에 뭐 언론도 많이 나왔었는데, A라는 학교 법인이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립학교법에는 그 운동장이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학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측에서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빌리게 되면 못 갚을 때 경매가 되고, 경매가 되면 학기 중에 애들이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거는 돈 문제를 넘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돼요?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립학교법에서는 대출 한도를 뭐죠?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고요. 그 제한 때문에 더 이상 뭐 받을 수 없냐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학교에서 계시는 교직원들,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 대출이 어떻게 해요? 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학교가 교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아이고, 갑 선생 이번에 대출을 신청 못해서 월급이 나오나 몰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등 그 교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다 뭘 하게 되냐면 대출을 신청하게 돼요. 자신의 개인 이름이죠. 근데 이 대출금은 교직원한테 온 것이 아니라 학교로 갔고요. 또 원금이나 이자도 계속해서 학교가 은행에다 납부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직원 입장에서는 남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대출을 신청만 해주고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돈을 변제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뭘 제기합니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교직원들은 변호사가 주장했겠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고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됐다는 거죠. 물론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으니까 이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문제는 은행도 그 대출금을 학교에 직접 줬다는 사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악이라는 거죠.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겠다라고 뭐죠? 요 교직원들이 주장하게 되는 거죠. 요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요 대출을 신청한 행위로 범위를 어떻게 요? 좁혀서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따라서 대출을 신청한다는 그 행위만을 놓고 본다면 이 같은 교직원들은 어차피 누굴 위하든 간에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한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가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뭐예요? 유효하니까 대출금을 갚으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여기 피고는 뭐예요? 은행이고 소외인은 뭐죠? 교직원이겠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알고 있죠.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체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나중에 또 통정허위 표시할 때도 다시 봐야 되니까 요 두 가지, 세 가지죠. 그죠? 판례 꼭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 또 판례가 어떻게 하나 더 나오죠. 그죠? 이 판례 하나 더 하고 이제 효과를 맞으면 볼 거예요. 자, 요 판례 이런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요. 어떤 규정이냐면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몇 년을 넘으면 안 돼요? 1년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1년 넘으면 무조건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 고용이 시작돼 가지고 1년이 되기 직전에 근로자들로부터 일괄해서 사직서를 받았어요. 왜? 1년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근로자들은 다음날 뭐예요? 정상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하고 또 1년이 넘으면 안 되니까 1년이 되기 직전에 근로자들이 뭘 내요? 사직서를 일괄해서 내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 이런 얘기죠. 연말만 되면 이제 안내방송 나오는 거죠. 자, 근로자 여러분, 사후 여러분, 총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 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일괄해서 어떻게 해요?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 뭐죠? 정상 출근. 사직서 내고 다음날 뭐죠? 정상 출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는 사직서를 내는 요 행위로 범위를 좁혀놓고 보더라도 사직할 마음 없이 사직서를 내고 있는 거죠. 자, 이분들은 지금 오늘 내봤자 내일 뭐 하는 분들이에요? 정상 출근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은 명백히 사직할 마음 없이 사직서를 내고 있고요. 물론 이분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하니까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요거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이분들은 다음날 뭐라고요? 바로 정상 출근이에요. 간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죠. 그리고 누가 시켰습니까? 사장이.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거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의 일괄 사직서 제출 행위는 다 뭐예요? 무효인 거죠. 사직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 근로자는 꼭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전부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대표적 판례입니다. 이 세 가지 판례 꼭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판례는 어떻게 해요? 다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교재 다시 자칫게 하셔가지고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무효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요 내용이 나오고요. 요건 이제 또 뭐 가지고 검토해야 되냐면 사례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이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좀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이에요. 사례는요, 다행히 고정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야 인마 내가 너한테 건물 줄게 라고 증여하겠다고 구랄쳤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뭐까지 줬어요?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이러면 을은 어떻게 되느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뭘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반복이죠. 자, 근데 생각해 볼 게 있네요. 자, 또는이니까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죠? 그러면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었는데 모르면 과실이 있으면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을은 선이 이고 and 뭐까지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죠? 의문이 생기죠.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거 아닌가요? 원칙이 더 어렵잖아요. 원칙의 경우의 수가 더 작잖아요. 왜 이걸 원칙이라고 하느냐? 자, 우리 민법이 유효하다, 원칙이라는 말은 결국 을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냐면 추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인 을은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예외니까 표의자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지만요? 입증을 해야 하지만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관계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하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을이 짓고 지가 팔아먹은 것입니까? 자기 거 팔아먹은 것입니까? 병이 모르고 샀던 알고 샀던 병은 항상 뭘 취득하겠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때는 병은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악인 경우에는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는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이거를 여러분도 저처럼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따져보셔가지고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딱 캐치를 하면은 해결되는데 그냥 대충 감만 잡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문제 나오면 반드시 틀린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적용 범위가 나오죠.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가 되겠습니까? 유효가 되겠죠.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가족법상 행위나 엄수평행 이런 것들 적용되지 않고요. 주의하실 것은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수를 말씀드리면서 사립대 교수라고 했어요. 왜 일부러 사립대 교수라고 했냐면
만약에 그 양반이 사립대 교수가 아니라 국립대 교수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국립대 교수의 신분은 공무원이고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공법적 영역이 되고요. 그때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 판례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행위다. 따라서 민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행위는 항상 뭐예요? 유효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비진위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비진위 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맞죠? 모르고 한 건 뭐예요? 실수 착오입니다. 2번. 부동산의 매매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맞죠? 원칙주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뭐여야 됩니까?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3번. 비진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4번은 나중에 볼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대리권 할 때 볼 거예요. 5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러면 아까 뭐죠? 몽둥이 들고 3만 원 줘. 그러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뭐는 아니었죠? 진한 의사표시는 아니었죠. 따라서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위 표시가 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